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2018년생 무술생 개띠 그리고 60년 앞선 1958년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58년생은 참고를 하시고요. 주로 이제 2018년 애들, 그런 거 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적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18년 당사자가 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보시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녀의 앞으로 진로라든지 적성이라든지 뭐 공부 방향 등등 직업 등등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사실은요. 사람은 자기에 맞는 그릇 틀에 맞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그러한 직업을 가질 때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인생의 만족도도 많이 행복감도 훨씬 만족스럽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어떤 틀은 있거든요. 그 틀을 그 그릇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내년에 운세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얘 애들이니까 뭐 내년 운세 같은 거 별 복구는 없죠, 그죠? 그렇게 아시고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이제 보는 방법은 태어난 띠 어떤 띠의 특성이라든지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운명론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그 띠가 결코 본인이 아니거든요. 띠는 엄격히 말하면 조상과 관련된 자리,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 나라는 존재는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이었어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오행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거든 누구나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띠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태어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읽어내는 게 사주팔자 푸는 정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로 태어나신지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생년월일시 음정 양력 구분에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시간 난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순으로 나갑니다.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자기 색타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찾아 들어가가지고 본인 것만 보시려고 그러면 한 10분이면 다 볼 수 있고, 물론 전체적인 다 보시려고 그러면 한 1시간 4, 50분 걸려요. 시간이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시도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이제 무술생은 우리가 그냥 가십교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 개띠는 우리가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하는, 뭐, 흔히 하는 얘기 있죠, 그죠? 이 무술생은 황금 개띠입니다. 옛날에 말하면 그냥 누렁이죠, 누렁이. 이게 이제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 지어낸 이야기라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저 해 태어난 해의 하늘의 기운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무술년은 황금계, 지금 노란색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붉은계, 병술년은 붉은계, 뭐 경술년은 흰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갑술년은 뭐 푸른계, 그 다음에 임술년은 검은계. 이런 식으로 5종류의 어떤 색깔로 나누는 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여러분이 가십거리 들으시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적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술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무술년에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면은
이제 갑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행성으로 목, 나무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예. 이거는 비유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고 계시고 꼭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러한 갑목은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예.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 뻗어나가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이죠. 또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쉽게 말해서 리더십이에요. 예. 내가 대장, 뚜목을 하겠다는 성향, 예. 내가 언제 어디서나 앞장서겠다는 성향, 나를 따르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죠? 또한 그래서 이 갑목은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쉽게 부러지지 않아, 굽혀지지 않아 그래요. 부러졌지. 또한 갑목은 기본적으로 어질 인자, 인자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속성. 그러니까 어질고 사람이 착하다 볼 수 있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책임지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갑목은 기본적으로 교육계통도 많이 있고 아마 문화, 예술 이런 쪽도 많이 있고 또한 공직계통, 공무이라 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공직계통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네.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갑목이 이제 무술년에 태어나면 어디 되느냐? 자, 무술년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큰 재물이 주어져서, 예, 이 재물은 굉장히 태산 같은 재물이네요. 야, 이렇게 조상 쪽에서 재물이 크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자,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재물이 끌려가게 돼가지고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재물 다 삼천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저렇게 이제 큰 재물이 주어졌던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태어난 월, 일, 시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질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조상 쪽에, 조상의 재물 보기를 본인이 가져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는 조상 쪽에서 크게 일어났다가 그냥 가시가 기울인 재산이라 재물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이 크게 주어지지만 저게 어떻게 될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어떤 성격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보시면 됩니다. 갑목이 무술년에 태어나면 스케일이 크고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스케일도 크다 볼 수 있고 활동 무대도 굉장히 높고 넓고 이렇다 볼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 예, 굉장히 어떤 활동 무대가 높고 넓어지는데 그게 실속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한 저 활동 무대를 내가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태어난 월과 일시와의 관계가 잘 봐야 되겠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갑목이 무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진 갑목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되는 자리인데, 진로와 적성, 나중에 직업, 어떤 사회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갑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한번 볼까요? 봄은 양력으로 3, 4, 5월달인, 2, 3, 4월달인데,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근본 베이스, 뿌리,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체성이 있고 주관이 강하고 고집, 아집 이런 쪽으로 중심이 있죠. 사람은 중심, 아집, 고집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죠, 그죠? 뿌리가 튼튼하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 튼튼한 뿌리를 바탕, 기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 재물은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하고 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저 재물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경영학 계통이 있기 좋아요. 경제학보다는 경영학 같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경영을 한다든지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쪽이 좋습니다. 예, 본인이 물론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직장에 가셔가지고 내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뭐 CEO가 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공부는 학문이 조금은 가미가 되면 아주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론적 실력도 갖춘 전문 자격 라이센스도 갖춘 아주 내공이 빵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일단 갑목이 봄에 태어나면 그런 게 있고요. 한마디 육체적인 그러니까 몸도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조상 쪽에 있는 저 재물을 본인이 추구하는 게 좋겠죠. 물론 다른 쪽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예체능 끼 어떤 뭐 전문 기술 이쪽을 취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상 쪽에 날라와 있는 저 재물을 본인이 감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니까. 네.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일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능력자, 한마디로 재능 제주꾼, 능력 있고 나는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한데, 자, 저 재능 능력 끼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하고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 능력이 재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쉽게 말해서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능력도 있고 재능 재물도 있고 이렇지, 재물도 강하고 그렇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재물은 내가 힘이 있어야 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내가 내 능력이 너무 강하고 재물이 너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좀 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하고 지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간목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총명하고 재능하고 끼가 있지만은 이 재능이 수준이 높고 어떤 내가 저 재물을 질라 그러면 반드시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재물을 내가 질 수가 있고 이 재능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능, 단순 어떤 기능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재주 부려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어요. 또한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기복이 심하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주 재주꾼 재능으로 능력자이지만은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재능 사제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또한 어떤 사회성, 대인관계, 감정도 풍부하고 좋지만은 이게 너무 넓고 풍부하고 해가지고 약간 오지랖이 너무 넓고 천방지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된 사회생활, 절제된 능력 발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방지하는 것은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시면서 내공이 있으면서 있어야만이 저게 재능이, 능력이 아주 고급화됩니다. 그러면 저 재물도 내가 질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능력으로 사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심리보다는 나는 내 능력도 살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요. 그것을 위해서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 안 들죠. 본인이 쉽게 말해 잘났죠, 그죠? 가장 좋은 거는 내 능력도 잘 펴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됩니다. 자, 요즘 현 시대는 음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의 정신에도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자, 이게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내가 그 관의 권력을 내가 쥐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조직에 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느냐고 관건이죠, 그죠? 자, 또한 이 관이라는 것은 여자분한테는 기본적으로 남자 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기본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 야, 이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 쪽에 저 재물과 함께 잘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재물과 관의 힘이 너무 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간목이라는 이 관에 내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능히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라고 했죠, 내가. 적군이라고 그랬죠. 자, 적군을, 이 아군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내공을 높이는 거.
이 적군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 보니까 이 상대방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적군이 아군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상대방 적의 힘을 내가 여기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인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관에 인연이 많기 때문에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간목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일단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원,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자, 일단 공부원이 주어졌어요. 자, 간목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튼튼하고 풍부해지면 자, 무엇을 할 것이냐.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내공만 잘 갖추어지면 조상의 재물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어릴 때 환경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저 재물로 인해서. 그래서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극복의 대상입니다. 혹시 가정사가 조금 힘든 경우에는, 공부에 방해될 수 있지만, 그럴수록 공부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 내공이 높아지면은 저 재물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저 큰 물질을. 그렇게 되면 내가 결국 나중에 저 큰 물질을 내가 질 수 있어요. 희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와 인연을 계속 맺는 게 좋고요. 설사 힘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나 경영학 계통 이쪽을 공부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에 사업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안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문직 계통을 해가지고 금융계통에 직장생활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죠?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간목의 내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애기들이니까 뭐 특히 볼 건 없고, 그죠? 예, 내년에는 간목은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운도 좋고, 이런 명예, 이런 또 권력운도 있고, 또 재물운도 있고, 애기들이니까 뭐 재물운 같은 게 뭐 별 필요 없겠죠, 그죠? 먹을 복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잘 놀고, 기인을 만나가지고, 예. 58년 개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명예운, 재물운이 다 있거든요. 기인의 재물도 들어오고, 기인의 명예, 권력,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아마 현직에서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주로 물러나 있겠죠, 그죠? 예. 자, 어제가 내년에는 간목은 기본적으로, 좋은 명예운과 좋은 재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 육신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먼저 기토, 간격고, 정화. 네, 애기 2018년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건강 이쪽이 조금 신경 쓰이니까 이는 부모님들이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죠. 그 외에는 별 게 없네요. 자, 간목도 내년에 한 해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도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나무를 상징하는데,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면, 을목은 작은 나무, 내지 다소 연약한 나무, 우리 흔히 말하는 화초, 또 농작물, 넝쿨 식물 같은 이런 나무를 상징하는데요. 하지만 이 을목은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지만 아주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는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을목을 절대 가볍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을목은 때로는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죠, 그죠? 예,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해요. 예, 을목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쉽게 꺾이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한 정신을 인내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을목도 목의 특성이 인자한다. 사람이 어질다 보시면, 착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에 대한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을목이 무술년에 태어나면 어떤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주어질까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재물운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이 재물운은 굉장히 정확하고 반듯하고 일정하고 아주 정밀한 재물이거든요. 자, 이 재물은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돼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재물은 깨지 않고 잘 가지고 가면 좋아요. 굉장히 성격도 만약에 이런 조상과 관련된 성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세밀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을목이 본래 을목 자체가 건면하고 성실한데 조상 쪽에서 또 그러한 기운은 또 주어졌거든요. 자, 이것은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네요. 예, 이게 성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재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물의 뿌리도 튼튼하고 예.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을목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베이스, 기초가 되는 자리인데, 나중에 진로와 적성, 직업,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해요. 기본 베이스가 튼튼해요.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있죠. 자,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중심이 있는 게 좋죠. 그죠? 예, 자, 그 중심을 가지고, 자, 무엇을 할 것이냐. 아, 그러면 조상 쪽에 주어진 큰 재물을 본인이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저 재물을 취하고도 남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경제나 경영학, 경제, 돈과 관련된 공부 같은 걸 나중에 해가지고, 자, 그런 쪽에 직장 생활을 하시도 좋고, 본인 개인 사업을 하시도 좋아요. 보니까. 본인도 힘이 있고, 재물복도 있죠. 그죠? 조상 쪽에서. 자, 이게 좋아가지고 잘 깨지지 않으면은, 예, 좋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공부운, 학문운이 조금만 이제 배가 되면 아주 좋죠. 그죠? 라이센스 전문 자격, 내공만 높아지면 아주 이제 기초도 튼튼하고 실력도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마음껏 희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른 쪽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끼 내지 어떤 재능, 능력, 기술 이쪽도 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그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끼가 많아요. 예, 본인이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내 재능대로 살아갈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예,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 사회성도 좋고, 예, 한마디로 또 저 재물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능력자입니다. 예, 마이다스에 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능력도 있고 재물운도 강한데, 자, 반드시 재물이 강할 때는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내가 재주부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또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 속배, 기복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기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고 내공이 빵빵해. 그러면은 이 재능의 능력도 높아지고 이 재물도 고급 재물이 돼가지고 내가 잘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잘하면 공부를 잘 안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 공부를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 재능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이런 것도 약간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천방지축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제된 능력 발휘,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필요하니까 자, 그것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면서도 남자를 내가 데리고 살면 좋죠. 그죠? 요즘은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네, 시대 정신에도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명심할 것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공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잘 이루어졌거든요. 자,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고, 있을 때는 내가 칼자를 쥐고 그 권력을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고, 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 관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관에 끌려가서 내가 힘들게 말단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가 관건인데, 자, 을목이 무술년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이 관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이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적군이거든요. 얘를 괴롭히는 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버리면은 이 적군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 보니까 상대방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 아군으로 돌변해가 나를 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관건은 공부,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상 쪽에 재물이라서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좀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를 추구하고 하셔야만이 관도, 권력도 내 거로 만들 수 있고, 이 재물도 내 거로 만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둘 다 내가 재물에 대해서 끌려가게 되고 관에서도 끌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을목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고, 또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훌륭한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후견인으로 많이 모시는 게 좋습니다. 자, 책 속에 여러분 주위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기인은 여러분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 후원자를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학교 공부를 주로 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가까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이거든요. 자, 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공무원, 학문은 라이센스 학벌이 주세요. 자, 일단 공무원이 주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조상 쪽에서 큰 재물이 주어진 상태에서 공무원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지면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얼마든지 희롱할 수 있거든요. 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재물이 훨씬 고급 재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문 자격을 갖춘 어떤 재물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나중에 성장하면서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따시게 되면 저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취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그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직장 하셔도 아주 일을 잘하는 전문 능력 일꾼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공부는 잘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노는 거, 재물 이런 거 현실적인 문제라 해가지고 공부가 방해가 받을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을목의 내년을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을목은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약간은 스트레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저지른 것보다는 애기들이니까 뭐 운세 같은 거 볼 필요가 없는데, 을목이 약간 건강 이런 쪽에 좀 모친이나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좀 많이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가을에 태어난 쪽은 마찬가지거든요. 가을이나 여름에 태어나도 조금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을목이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모님들 잘 챙겨줘야 되고, 자, 58년생 개띠 같은 경우는 을목, 내년에 어떤 재물, 물질, 돈, 이런 걸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거든요. 움직이게 되면 이거 100%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면 100% 물린다 보시면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을목이요. 네, 특히 건강 관리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성하세요, 수성. 예. 나머지 육신적으로는 부친의 애기의 아빠의 건강 내지 운세 조금 막히니까 부모님들이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내년에 을목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불을 상불. 불. 자연에서는 하늘에 뜨는 태양을 상징하고 비유하는데 이 태양은 밝은 광명과 따뜻한 온도를 만사 만물에 베풀죠, 그죠? 그래서 이 태양은 굉장히 유능하고 쓸모 있고 아주 필요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나 봄, 가을에 태어나면 더더욱 그렇죠, 그죠? 여름에 태어난 게 조금 다르는데요. 자, 이러한 병화는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밝고 A절 바르고 A 발음이 있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병화가 무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주어지냐 하면 아주 내면적으로 총명함이 주어졌어요. 똑똑함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것은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학문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 타고날 때부터 내면적으로 겉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어떤 내공이 깊어지는 이런 어떤 똑똑 총명함인데요. 자, 이것은 훗날 공부와 함께 같이 연결되면은 상당히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은 어떤 그러한 인자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 내면적에 총명하면 처음에는 확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본인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건 또한 어떤 식복을 타고났거든요. 병화가 무엇이냐면 식복이 먹을 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 중에 최고 좋은 복은 식복이라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식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재물복이 있다는 얘기죠. 자, 재물복이 아무리 많아도 식복이 없으면 돈만 쌓아놨고, 버들버들 떨면서 제대로 먹고 쓰지도 못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돌덩어리하고 똑같죠, 그죠? 예. 금고 속에 황금을 넣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돈은 쓸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가치 있게 쓸 때, 그죠? 자, 이런 병화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병화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기본, 기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진로, 적성, 직업, 어떤 사회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병화가 무술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문이 주어졌어요. 네, 일단 공부는 주어졌다는 건 좋은 거죠. 내 내공이 높아지고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병화가 태어날 때부터 내면적인 똑똑함, 총명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더해지 가지고 또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공부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똑똑해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론과 실기가 다 골고루 갖추어진 아주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에 쓸 것인지는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저렇게 이제 전문적인 기, 예술, 재능, 기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재물 쪽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권력을 또 취할 자리가 됐으면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거는 전체적인 상황도 봐야 되지만, 자, 이렇게 봄에 태어나게 되면 아주 이론을 잘 갖춘, 능력을 갖춘 실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는데,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같은 불의 기운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불기운이 굉장히 화기운이 강하거든요. 거기다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불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불이랑 병화는 너무 강하면은 이 다루기가 좀 만만찮은데요. 잘못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슬기롭게 잘 다루고, 이 강한 에너지를 슬기롭게 어딘가에 잘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에너지가 강한 거는 좋은데, 자, 이것을 용처를 잘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왔으면 관을 취급하는데 쓰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잘 잡아있으면 재물, 돈을 취하는데 쓰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끼 내지 어떤 전문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에너지를 성공하는데 잘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금상첨은.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저 불기운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설계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사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 이 강한 불이 어찌할 바를 잘 모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 육체 노동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병화가 여름에 태어난 경우는 저 사용처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추어 가지고 에너지를 성화를 잘 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사주팔자 자체가 원국 자체에서 그런 기운이 없으면 운에서도 찾아야 되고, 운에서도 없으면 뭐 이름이나 후천적인 개운을 할 수 있는 법, 뭐 성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좌우지간 저 병하의 강한 기운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네. 다음은 병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감각이 바로 현실적입니다. 현실주의자죠, 그죠? 그러니까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적인 마인드와 재능을 골고루 갖췄죠. 타고났지만은 자, 문제는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 지게 되고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데, 자, 이 병하가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재능, 능력도 뛰어나죠. 자, 그것을 가지고 저 재물을 본인이 시하려고 달라들겠네요. 네, 어느 정도 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힘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공부, 학문, 라이센스, 학벌인이 갖추어져야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 재물을 내가 마음껏 고급 재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나 경영, 어떤 돈과 관련된 것 통해 그런 쪽에 학문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에 전문 자기의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직장생활, 직업 이런 쪽으로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병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를 잘 안 하고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재물이 훨씬 수준이 높아지고 고급 재물이 되죠, 그죠? 그래야만이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여자복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병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이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칼자를 쥐고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조직에 속되어 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가느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너희 남편 만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타고 있는 이 관건인데, 자, 이 병하가 병술년에 태어나가지고 상당히 본인의 수완이 좋고 내면적인 힘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 관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들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 관을 통제하고 내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관으로 출시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 능력으로 본인 관도 잘 되고 또한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자도 내가 컨트롤해가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한마디로 잘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남자를 리드하면서 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현대 시대에 잘 맞죠. 현대는 음이 극성하는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 남자가 보조를 하는 시대니까 예, 거기에 잘 맞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역시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인이 좋아하면 가장 좋습니다. 내공이 갖추어지면 이 관이 훨씬 내 관이 고급화되거든요. 능력이 있는 큰 관이 될 수 있고 가능성이 많거든요. 큰 권력. 그렇기 때문에 병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반드시 쭉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관하고 잘 연결돼 가지고 또 조상 쪽에 저 재능하고 잘 연결돼 가지고 앞으로 큰 관을 본인이 늘 자, 이상 병하의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자, 내년 신축년을 한번 볼까요? 뭐, 애기들이니까 다른 걸 볼 거 없고, 내년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예, 뭐, 묶어놓고 뛰어논다고 정신이 없겠네요. 네, 좋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어른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자, 58년생 같은 어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인의 어떤 액션 행동을 해가지고 일을 벌리려고 달라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재물이나 어떤 결과를 취하려고 달라드는데, 자, 문제는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함부로 달라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년에 육신관계가 한번 전에 병하, 네, 부친의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니까 이는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내지 그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상과 같이 병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하늘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정화로 태어나신 분. 자, 정화도 오행으로서는 화를 상징합니다. 근데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정화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하고 비유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때로는 신비하기도 하죠. 그죠? 또한 정화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전기불 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불.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있죠. 그죠? 예, 사람도 실제 그렇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또한 저 정화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한 저 정화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도화의 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죠. 그죠? 이거는 이성적인 매력이니까 동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정화도 굉장히 밝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정화가 무술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무술년에 태어나면 총명함, 태어날 때부터 언변적으로 총명하거든요. 이거는 겉으로 똑똑하고 총명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배워서 지적으로 총명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이 똑똑하고 행동이 똑똑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무기로 쓰게 되면 말하는 게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자, 말을 주 무기로 쓰는 데가 많죠. 교육계통도 있고, 언론계통도 있고, 외교, 이런 쪽도 있고, 영업, 홍보, 이런 쪽도 있고, 이제, 예, 많죠. 그죠? 일단 말을 하는 저는 재능을 잘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들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저 재능을 잘 살려줄 필요가 있죠. 자, 이러한 어떤 재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조상 쪽에서 사주 구조 따라서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하는 조상 쪽에서 가시가 어떤 기울어 부는 그런 어떤 징조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본인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가정사가. 자, 그러한 경우는 이는 극복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훗날 가지고 본인이 그런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언변적 총명한 저 총명함으로 인해서 조상 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은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또 설사는 본인은 어렵더라도 본인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잘 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특성이 주어진 정화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근본 베이스 자리인데, 기초가 되는 자리인데, 나중에 진로와 적성과 직업, 어떤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정화가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공부, 라이센스, 자기 학벌이 주어졌어요. 자, 일단 공부원이 주다는 건 중요해요. 조상 쪽에서 저 언변적으로 태어난 총명함이 주어지는데 또 이제 후천적으로 공부는 학문이 주어져 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내가 이게 서로가 잘 조화하게 되면 완전히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전문 자격을 갖춘 말하는 쪽. 이렇게 되면 교육 계통 쪽도 되고 언론 계통도 되고 좋죠. 그죠?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죠? 아주 실력을 갖춘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능력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일단 주어졌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언변적 재능 저거를 잘 써먹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컴퓨터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자,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의 계절, 화의 계절에 태어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함까지는 좋은데 자기 주체성도 좋고 주관도 좋고 중심도 있는데 이게 좀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불기운이 좀 강하거든. 이렇게 되면요. 정화, 불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 강한 기운을 어딘가에 써야 됩니다. 이 정화는 폭발할 가능성은 없지만은 아무리 에너지가 강해도 그래도 이 강한 에너지를 어딘가에는 슬기롭게 잘 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사용처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태어난 이날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하면 되고, 안 그러면 관이 잘 나왔으면 관 권력을 취하면 되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끼, 재능,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용처가 잘 나오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강한 불기운을 어딘가는 잘 쓸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지 않으면은, 단순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처를 사주 자체에서 찾고, 안 그러면 없으면 운에서도 찾아야 되고,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뭐 이름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풍수적인 조건에서 그 사용처를 찾으셔야. 그래가지고 저 강한 불기운을 어딘가로 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좋아져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고 현실 통과에 빠르죠. 그죠? 현실적으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고 달아들었어요. 또 그게 이제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능, 언어적 재능, 총명함이 이 재물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이게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 입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마이다스 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자, 문제는 이게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도 있고, 능력자이면서 재물복도 있지만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을 갖추시고 내공이 튼튼해야만 이 재물을 내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따셔야 되는데, 특히 경제나 경영, 금융교통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을 가는 게 좋아요. 네, 좋은데. 자, 이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보통 공부를 잘 안 하고 다니거든요. 왜냐, 현실적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론이 잘 갖춰지고 수준이 있어야만이 이 재물을 고급 재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재물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네요. 공부를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된다. 자, 다음은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좋아지죠. 그죠? 자, 이게 관이나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의 주인공이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속종속대가 힘들게 살아가느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로 다가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을 해결해서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도 정하는 무술년에 태어나서 본인의 재능, 내면적인 재능, 재주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파워, 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 관을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본인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저 관운을, 권력을 본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관 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거기에 공분이 가미되면 가장 좋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본인이 관 권력을 누릴 수 있으면서 내지도 내가 남자를 내가 어떤 관리 통제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음의 시대에 잘 맞죠. 음의 시대는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그런 시대죠. 자, 시대 정신은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정화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정화의 내년은 운을 한번 볼까요? 뭐, 애기들이니까 뭐, 다른 건 볼 거고요. 내년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길이 빠져들어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잘 노는 해네요. 네. 어떤, 내적 수준이 높아지는 해입니다. 만약에, 지금 4살이니까 뭐, 특히 하는 게 없겠다, 그죠? 네, 노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예술 쪽도 아직 할 때 나이가 멀었고, 네. 자, 어지간 내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심리 강하고 욕심도 좀 많이 생기는 해네요. 네.
자, 58년 어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인이 생각하는 전문적인 거, 호심이 가는 쪽에 깊이 빠져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쪽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데, 가을이나 겨울생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힘이 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투자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하는 일이, 그죠? 그 외에 이제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이 뭐가 있나? 주의의 상이 정제 관계 없고요. 식신, 할머니의 건강은 좀 챙기시면 되고, 부모님이 챙기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본인의 건강. 네, 제가 하는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지체되는 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이런, 부친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 보니까.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은 또 더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정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땅 중에서 큰 태산, 큰 산, 이런 땅을 상징을 하는데요. 자, 이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후하고 속이 깊고 믿음과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믿음직스럽죠, 그죠? 자, 이 속이 깊은 거는 좋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속이 너무 깊어버리면은 감정 표현, 애정 표현 이래서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무토가 이제 무술년에 태어나면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정보가 좋으실까요? 한번 볼까요? 무술년에 태어나면 굉장히 본인의 어떤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한마디로 주체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뭐 이런 식이라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중심이 튼튼하죠, 그죠? 자, 몸과 마음이 튼튼합니다. 조상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 이런 것은 이거는 본인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베이스, 기초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무토가 무술년에 태어나면 조선과 관련돼서는 근본 뿌리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무토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이 무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권력을 지니게 되면, 칼자루를 쥐게 되면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애속, 종속되가 관에 끌려가면서 살게 되고 힘들게 말단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운하고 직결돼 있어요. 남자운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관건인데, 자, 그 관건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부, 학문, 라이센스, 학벌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학벌, 라이센스, 자격이 갖춰지고 내공이 있으면 이 관이 내가 관을 누릴 수가 있고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능히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무토가 가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가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관살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나를 억압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이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내공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관살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적군인데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상대방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적군이 아군으로 돌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관을, 적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관의 권력을 쥐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히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시고 관으로 가서 성공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이 무토가 무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본 베이스 기본은 튼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관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하고 희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원 라이센스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자, 공부원이 일단 주어졌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후천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할 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럼 후천적인 저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또 선천적으로 주어진 베이스가 튼튼하죠. 이렇게 되면 내공이 빵빵하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론이 잘 갖춰지죠. 단순 이론가 내지 어떤 아이디어맨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기를 써볼 때 있으면 가장 좋죠. 그죠? 저랑 공부 라이센스 학문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는 태어난 일과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돈을, 물질을 구하는데 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하는데 쓸 수 있을 것이고, 권력을 취하는데,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는데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을 잘 갖춘, 이론과 실기에 모두 밝은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저 사용처가 어디에 될 것인지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일단 공부원이 주어졌으니까 공부하는 데는 별로 큰 장애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 안 하시도 설렁설렁 공부하시도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가 어디에 쓸 것인지 사용처를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운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자,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 사회성도 좋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약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잘났죠. 그제? 나는 내 식대로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합니다. 자,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주체나 주관을 가지고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프리랜서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저 재능,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중요하죠. 그죠? 자, 저 재능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돈을 버리는 쪽에 가서 쓸 수도 되고, 안 그러면 권력이나 관을 취하는 데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재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을 발휘하는 쪽에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 사용처는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능력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저 능력이 고급화되고 고급화되려고 수준이 높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학문의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문 자격을 갖춘 능력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고급화됩니다. 저 능력이. 대인관계 사회성도 훨씬 절제된 대인관계 사회성이 되고, 약간은 천방지축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무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를 살더라도 그죠. 하지만 그게 좀 더 본인이 절제할 필요가 있는 절제된 능력 발휘, 절제된 사인관계, 사회성, 대인관계, 감정 표현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점자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가장 좋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무토가 겨울에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되는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죠. 한마디로 현실주의자고 통발이 빠르고 일꾼이고 일도 잘하는 쪽입니다.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재능을 갖추고 태어났다 볼 수 있는데, 자,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 지게 되고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데, 자,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더라도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어느 정도 힘이 주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본인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 재물을 추구해도 되고, 안 그러면 경제나 경영 쪽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면 아주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무토는, 무술년에 태어난 무토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어지간 재물, 물질을 다루는 쪽에 자영업을 하셔도 좋고, 직장을 하셔도 좋고, 네, 기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문이 조금 배가 되면, 갖추어지면 더더욱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저 재물이 훨씬 고급화되고 능력이 있는 재물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보통 겨울에,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들어들거든요. 왜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현실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은데, 이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잘 갖춰지면 이 재물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고급 재물을 본인이 희롱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내년을 한번 볼까요? 애기니 같은 거 내년의 무토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 되네요. 애기니까 굉장히 묶어놓고 뛰어노는 쪽에 아주 일각인을 발휘하게 되겠네요. 네. 무럭무럭 자라는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무술년에 내년에 보면은 뭔가 액션을 해가 일을 지으려고 달라들거든요. 자, 그까지는 좋아요. 예, 내 취미생활 하고 이렇게 활동적이고 뭐 봉사활동 이런 건 좋은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는 이런 쪽은 가을, 겨울생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힘이 받침이 되니까 크게 문제될까지는 않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내년에 뭐 좀 어른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해도 많이 크게 활동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투자 활동 하셔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제가 내년에 어른도 굉장히 활동이 많아지는 해입니다. 네, 동분서주하는 해네요. 그러니까. 자, 이상과 같이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내 육신적으로 주의할 생각이 뭐가 있나. 내년에 애기 같은 경우는 모친의 건강 좀 챙기셔야 되니까 부모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본인 건강요. 그리고 또 형제간이 있다면 형제간 중에서 건강 운이 좀 막히니까 그쪽을 좀 할머니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년에 무토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기토로 태어난 사람. 자, 기토도 오행상으로는 땅 중에서도 대지, 넓고 넓은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대지, 어머니와 같은 성전을 가진 대지. 네, 그래서 포용력이 뛰어나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희생봉사 정신도 많고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저러한 기토는 또 토의 성질인 굉장히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 기토가 일방적으로 희생봉사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가을에 태어나시면은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요. 봄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 기토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항상 내가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니까 항상 본인의 몸과 마음을 수성한 이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무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 경쟁심, 승부욕, 시기 질투심, 이런 쪽에, 경쟁심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튼튼한 기초 위에, 그것이 몸과 마음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어떤 경쟁심, 자립심, 내지 주체성, 주관, 자아, 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는, 자, 기본이 튼튼하고, 힘이 있으니까, 자, 저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는 태어남 월일시와의 관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이 나왔으면 관은 권력을 취하면 되고,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면 되고, 예체능이나 기술적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무토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기본 베이스, 근본 기초가 되는 자리인데요. 기초가 되는 자리로서 나중에 성장하면서 어떤 진로나 적성 내지 어떤 직업, 어떤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이쪽에 인연이 주어지는데 이 관이나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그 권력을 쓰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의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좋아지거든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자란 자체가 스트레스를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공부, 자기 라이센스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내공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관이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갈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나면 무술년에 본인이 아까 기초 기본 자산 체력이 튼튼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초가. 자, 저것을 가지고 이 관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공부운이 조금만 가미가 되면은 관운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토가 봄에 태어나면 무술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크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냥 관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가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가 조금만 받침이 돼도 관운이 좋기 때문에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 자기 학부론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공부운이 주어지게 되면 기초가 본래 조상 중에서 기초가 튼튼한 데에다가 지적 수준까지 갖추어지게 되면 상당히 내공이 튼튼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지적 수준이 갖춰 전문 자격이 갖춰지면은 자, 이 실력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중요하죠. 사용처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단순 이론가로서 내지 어떤 아이디어맨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자, 이 이론을 어느 쪽에 쓸 것이냐. 자,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끼, 어떤 능력, 어떤 재주,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이 어떤 능력을, 어떤 지식을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이론과 어떤 실기를 갖춘 어떤 아주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컴퓨터로 말하면은 아주,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축으라고 안 하시도 설렁설렁 공부해도 공부는 기본적으로 되리라 봅니다. 자, 그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 사용처를 잘 찾는 게 이제 관건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꾼, 끼. 예, 한마디로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도 좋고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주체성 주관도 강하죠. 그죠? 본인의 주체성 주관대로, 본인의 고집 아집대로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것이야 하는 이런 식이에요.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합니다. 프리랜서. 그래서 아마도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능력대로 사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 능력도 발휘하면서 남자를 본인 리드해가지고 본인 남자 데리고 살면 좋죠. 그죠? 자, 현대 시대는 음이 극성하는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 남자가 보조하는 시대, 시대 정신에도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한 능력자로 태어나게 있고 주체성 주관도 강한 데다가 여기에 이제 저 능력이 좀 더 고급화되고 수준이 높으려고 그러면 공부는 학문인이 가미돼 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가 갖추어지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죠. 이렇게 되면 아주 절제된 능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생활, 절제된 감정 처리,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능력자, 그야말로 수준 높은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부를 주라고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부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능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는데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지는 까지는 안 해보니까. 네. 자, 일단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은 쟤는 끼가 많은 능력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현실주의자죠.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빠르고 현실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현실에 굉장히 똑똑해요. 현실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잘 안 하고 달라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론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론이 갖춰지고 전문 자격이 갖춰지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똑똑하고 이론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재물을 내가 충분히 희롱하고 내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금융계통이나 경제 경영계통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주 직장에서 일꾼이죠. 아주 일을 잘하는, 그래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능력자로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보통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희생봉사 정신이 강하고 남에서 희생만 하시는 가능성이 많은데, 일복이 많은데, 자, 기토가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봉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네. 본인 밖으로 잘 알아서 생기겠네, 보니까요.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내년 계절별 특성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기토가 뭐 애기니까 다른 건 없고, 내년에는 굉장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이런 해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어가지고 살아가는 해입니다. 네, 좋네요. 네. 내년은 식복이 생기는 해입니다. 보니까 먹을 복이 생기는 해네요.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58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빠져들어가지고 취미생활 쪽에 있는 관계가 없는데, 예. 투자를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가석이 가을 겨울 시간, 그래도 무술년에 태어나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하셔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네,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그 외 육신적으로 이제 아기들이 중요한 게 뭐 있나, 정환에 관계 없고, 예, 할머니의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는 부모님이 신경 써야 될 거. 본인의 건강. 내년에 기토는 본인의 건강이 조금 침체는 되는 해거든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 시간 더 그렇는데,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까지는 않네요. 네. 이상 기토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금속, 시, 내지 자연 상태에서는 큰 바위를 상징하거든요. 강직하고 강인하고 좀 다소는 거칠고 기질이 세죠. 그리고 의리와 정의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경금이 사주 구조가 좋으면 무관계통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내지는 의사계통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무술년에 태어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뭐가 주이나, 첫 번째는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공부하는 공부원이 주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 공부는 기본적으로 본인 코드에 맞는 공부, 감성에 맞는 공부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성장하면서 본인이 코드에 맞는 공부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이과적인 공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꼭 이과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자, 문과에서도 어떤 근본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어떤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그쪽 공부는 또 해당되기 때문에, 자우지가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요. 네. 자, 그런 반면에 조상 쪽에서 어떤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시가 기울여서 좀 식복이 조금은 떨어지는 운도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물론 사주 구조 따라 좀 다른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약간은 부모는 이런 쪽이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극복의 대상이죠. 이걸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자, 공부를 해가지고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훌륭한 어떤 전문 지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삶이라 그러면은 그게 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가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기본들이 자리인데, 자, 이건 아주 성장하면서 진로, 적성, 직업, 어떤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러한 경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돈에 대한 감각 정보, 현실주의자죠. 그냥 속바이 빠릅니다. 네. 현실적으로 똑똑하죠. 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론적인 쪽도 굉장히 총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론과 현실이 다 골고루 잘 갖춰진 총명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제나 경영, 금융계통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 쪽에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아주 직장에서 유능한 직장은, 일 잘하는 유능한 직장으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복이 있는데, 이 재물을 보다 고급화시키고,
고급적인 재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공부를 지속실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부를 따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다 드는데,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공부이 주어졌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잘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는데, 여름에 태어나면 관운과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이 관과 권력이라는 놈의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의 권력자를 권력을 내가 부리면서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 관에 종속돼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또한 이 관이라는 것은 여자한테는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다가오냐, 이 관건인데, 자, 이 경금이 무술년에 태어나가 공부운이 주어졌거든요.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저거하고 관하고 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콜라보가 잘 되면은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공부에 매달려 가지고 관으로 가는 게 가장 외길 같아요. 외길. 뭐 다른 것 쪽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오직 공부를 해가지고 주어진 저 관, 권력을 취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때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근본 베이스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금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그 몸과 마음, 튼튼한 마음이 기본 재산이고 자산이죠. 주체성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중심이 있고 때로는 아주 고집이 세죠. 또 거기 그러한 기초가 튼튼한 가운데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학문운이 같이 배가 되면은 아주 좋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렇게 되면 내공이 빵빵하면서 실력이 있는데, 자,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단순히 이론가라든지 꿈이라든지 묻고 사는 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이론적인 배경 내지 실력을 어딘가에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것이, 자, 재물이 잘 나오면 재물 쪽으로 가면 되고, 자, 안 그러면은 돈을 구하는 쪽으로 가면 되고, 권력이나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취한 쪽으로 가면 되고, 예체능이나 끼, 어떤 기술적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경금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도 선택한 가운데 실력도 있는 시기니까 이론과 실력이 잘 갖춰지겠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 뿌리 실력은 충분히 갖춰졌으니까, 자, 저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자, 사용처를 잘 찾아보는 게 관건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네, 기본적인, 자, 이렇게 되면은 후천적으로 공부운이 좋아졌죠. 조상 쪽에서. 그죠? 자, 후천적으로 공부운이 좋아져 가지고 어떤 이론적인 어떤 실력자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타고난 재능, 재주, 끼가 있죠. 그죠? 이거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좋죠. 이렇게 하면 수준 높은 재능, 재주꾼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전문직 계통, 재주, 재능.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예체능이나 끼, 전문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재주나 재능을 가지고 어떤 돈을 구하는 쪽,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관을 지는 쪽, 권력을 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또 사용처로 찾아봐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아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하시고요. 자, 내년에 경금이 내년에 운실 안 받고 신축년이 되면은 애기니까 내년에 신축 되면은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강해서 고집 아집이 세지면서 본인의 생각, 내년에 좋네요. 주체성 강해지고 무럭무럭 자라고, 내년에 좋은 소식, 좋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해거든요. 뭐 애기한테 좋은 소식이 뭐 있겠어요. 그죠? 어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무술년 58년생 어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문서운이 좋아요. 내년에 문서를 잡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 기인의 소식도 있고, 어떤 또 함께 공동의 문서를 잡는 것도 좋고, 그죠? 네, 좋네요. 그 외 육친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나요? 네, 애기 같은 경우는 모친의 건강이 조금은
지체되는 해고, 운도 지체되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장기는 했는데, 본인의 건강은 특히 봄이나 여름생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뭐 별 문제 될 것 같아요. 기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경금도 내년에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신금도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금속쇠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하고 비유하는데요. 역시 강직하고 강건하고 정이 어리지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또한 저 신금은 본인이 잘났죠. 실제로 잘생겼습니다. 네, 깔끔하고 예, 명품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보석이니까 뭐 그 정도는 봐주죠 뭐죠. 예. 자, 이러한 신금이 무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를 볼까요? 예, 일단은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네요. 예, 이거는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단계 올라가면서 지적 수준이 살짝 높아지는 그런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공부는 학문은 나중에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예, 저거는 잘 써먹을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인덕운도 있고요. 예, 조상 쪽에 복이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인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뿌리 어떤 베이스가 되는 자리인데 성장하면서 크면서 진로와 적성, 직업과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러한 신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현실적인 통발이 빠르죠. 예, 현실적으로 통발이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고 달아들 수 있는데 이거는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조상 쪽에서 공부를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론에도 굉장히 뛰어나고 현실에도 똑똑한 사람이 양수겹장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그 경제나 금융계통 쪽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부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아주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는 무술년, 저 재물을 본인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저 공부운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는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셨어요. 자, 이 직장과 관운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권력을 내가 쥐고 쓰게 되면 내가 권력의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권리가 애속 종속돼가 힘들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관이나 남편은 자체가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 관건인데 오직 그거는 공부에 달려있습니다. 공부 라이센스 학벌에 달려있는데 자, 이 신금이 무술년에 태어나가지고 공부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대충 슬렁슬렁 하셔도 관운이 좋기 때문에 관이 척척 잘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선택이 별로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관으로 가가지고 관으로 성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 다음은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근본 베이스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게 본인의 자산이고 자산이 중심이 있고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확실한 또 뿌리가 강하죠. 그죠? 자,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죠. 그렇게 되면은 지적 수준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적 수준도 높고 중심도 있으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쓸 사용처를 잘 찾아봐야 되겠죠. 단순 이론가 내지 상상, 망상, 아이디어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일어날 시에 관이 잘 나와서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이 잘 나와서면 재물 돈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애천이나 끼, 재능 내지 어떤 기술을 잘해서는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자, 관건은 자, 충분한 베이스는 실력은 충분히 갖춰졌으니까 자, 사용처를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를 그 사용처를 잘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능 제주꾼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죠. 그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나 사회성도 좋고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주신 저 공무원하고 같이 잘 어우러지면 완전히 전문 지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전문 자격 라이센스를 가진 능력자, 재능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잘났죠. 그죠? 웬만한 남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 능력도 잘 발휘하면서 남자도 내가 주관을 해가지고 남자를 내가 데리고 살면 좋죠. 그죠? 현대는 양이 음이 극성하는 시대, 음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 남자가 보조를 하는 시대, 예. 시대 정신하고 잘 맞네요. 네. 자, 저렇게 이론과 재능이 다르는데, 저 재능 끼가 단순 재능 끼, 뭐 기술적인 분야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은, 저 재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재물을 만드는 데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권력을 쥐는, 관을 쥐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쪽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려면 전문 지식, 전문, 자격을 가진,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금이 애기니까 다른 거는 먹고 내년 주체성 주관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지네요. 생각도 많아지는데 뭐 애기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예. 내년에는 뭐 별 건 없어요. 없는데, 네, 뭐 그렇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른 같은 경우는 58년생 어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내년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좋은 정보, 기회에 속기단 정보,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른은. 다음은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뭐가 있나 경금. 예, 형제간이든 형제간의 건강 내지 형제 운이 조금 막히는 쪽이 있고요. 그거는 부모님이 신경 쓰셔야 되고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별 게 없네요. 네. 자, 내년에 신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도 우리가 오행상으로 물 중에서도 큰 물, 대수, 강물과 호수와 바다를 상징합니다. 넓고 넓은 바다, 깊고 깊은 물, 예, 속이 깊죠. 자, 무토와 함께 속이 굉장히 깊지만은, 그렇지만 임수는 실제적으로 속은 말랑말랑하고 플렉시블합니다. 감정도 풍부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는 임수거든요. 또한 임수는 지적이고 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임수가 무술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주었을까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는데, 자, 일단은 저 관살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이 관이라는 것은 무관과 같은 관인데요.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의료계통, 좀 센 관이죠. 기질이 센, 이런 관이 잘 주어졌는데, 이 관살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것은 내가 극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감당을 하게 되면 극복의 대상, 극복을 해가지고 내가 취하게 되면 관을 크게 취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속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이거는 조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상 자리에서 저게 만약에 나쁜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 극복을 하게 되면 인내심을 극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권력을 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관을 내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사주신적 상황을 보는 게 좋고, 일단은 좌우지간 임수가 무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스케일도 있고, 관에 대한 어떤, 권력도, 힘도 강하거든요. 저것을 내 것을 만드는지 못 만들지가 관건인데요. 자, 이러한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임수가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어떤 근본 베이스하고 기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성장하면서 진로와 적성, 직업, 어떤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인데요. 자, 우선 임수가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거든. 능력,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예, 한마디로 재주권인데 자, 저 재주, 재능, 능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걸 어떻게 쓸 것이냐, 단순 재주, 재능, 능력을 쓸 것이냐,
아마도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 중에 주어진 저 관살이 있거든요. 저것을 극복하고 저것을 제압해서 본인 걸 만들려고 달려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재능이나 능력은 충분히 주어졌거든요. 자, 여기에서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 학벌입니다. 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높아지면은, 내공이 높아지면은 저 관을 본인 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큰 관, 권력을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능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능력을 고급화시키고 수준이 높은 게 만들고 저 관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 저 관이니까 저거는 뭐 어떤 법조 계통의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죠? 법률 계통, 이런 쪽, 행정 계통보다는 그런 쪽 공부해가지고 저 관 쪽을 따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상당히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 다음은 임수가 물론 이제 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쪽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애칭이나 끼 그쪽을 있으면 그쪽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그건 또 다른 쪽에 어떤 또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상 쪽만 관련돼서 봐드린 거거든요.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여러분 양력으로 5, 6, 7달이잖아요. 5, 6, 7달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주어졌어요. 돈에 대한 감각 정보,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현실에 밝죠. 이론보다 현실에 밝고 일도 잘하고 일꾼이고 자 이렇게 되면 재물이 굉장히 강한데다가 관살까지 강해버리면 임수가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저 살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재물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내가 관에 속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일복도 많고 남을 위해 희생봉사도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자, 이것을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은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네요.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재물을 내 거로 만들 수 있고 조상 중에 주어진 저 관살, 강한 스트레스성 저 관살을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관의 권력을 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살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현실에. 하지만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반복적인 일 내지 기능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게 기인의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기인의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많네요. 네. 오로지 인고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능력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어요. 일단 공부는 학문은 라이센스 자격 학문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에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죠? 저렇게 공부를 해가 내공이 점점 쌓이면은 조상 중에 주어진 저 관을 하고 잘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관을 내 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관의 능력자,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큰 관을 내가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살, 저 어떤 강한 큰 권력을 본인 것을 만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별 문제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주 조화가 잘 됩니다. 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관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은 것도 마찬가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관운이 좋아야 남편이 좋거든요. 그래야 능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다음은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는 뿌리가 튼튼하게 되죠. 물의 근원이 풍부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주체추성 주관이 강하고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중심이 있죠. 그죠? 사람은 중심이 있는 게 좋죠. 그죠? 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제가 조상 중에 주어진 저 관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공부는 학문이 조금만 배가 되면 아주 좋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저 관의 권력을 본인이 충분히 누리고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학문을 해가지고 지적인 분야로 가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나, 또 예체능 쪽이 물론 잘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전문기, 뭐 재물 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관을 취급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을 담당하는 게 좋겠어요. 네, 권력을 취하는 게 좋겠네요. 공부를 열심히 조각하고 하셔가지고, 그죠? 기본적인 베이스는 튼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가 조금만 배가 돼도 아주 본인이 파워가 있어지고, 저 관을 충분히 본인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자분 같은 경우도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네요.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상과 같이,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징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은 운 안 보고요. 내년은 애기니까 내년에 임수는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 문서운 이런 게 다 좋거든요. 윗사람의 인덕운도 있고, 네, 애기니까 뭐 부모 덕도 내년에 상당히 있겠네요. 좋은 소식이 오고요. 네. 어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무술년 58년 어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문서운이 좋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문서를 잡는 게 좋아요. 좋은 소식이나 좋은 정보가 귀에 들어오는 해거든요. 내년에 관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거든요. 네, 감투도 쓰는 해네요. 이미 감투는 쓰는 나이는 지나갔겠지만 또 다른 감투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내년에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임수는. 그 외에 육신적으로 중요한 상이 만나 행근 당겼고 이렇게 또 네, 별게 없네요. 네, 내년 임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도 우리가 오행상으로 물 중에서도, 자, 임수가 큰 바다나 호수나 강을 상징한다게 되면, 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한마디로 생명수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동식물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명수. 옛날에는 저기 운물물이 되고 겨울물이 되기도 하고, 그죠? 옛날에는 겨울물을 먹고 마시고 생명수 다 썼죠, 그죠? 자, 이러한 개수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사람 댐댐이가 어디 가도 환영을 받는다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일복이 많은 거예요. 자, 일복이 너무 많은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너무 많이 하실 수 있다 보거든요. 특히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개수는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거든요.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수승한 이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셔야 됩니다. 더더욱이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한 저 개수는 굉장히 지적이고 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개수가 자 무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볼까요? 네, 아주 관운이 잘 주어졌어요. 반듯한 관. 옛날로 말하면은 벼슬이죠, 벼슬. 요즘으로 말하면 공직관. 이런 쪽인데, 저 관은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굉장히 사람이 치밀하고 꼼꼼하고 보수적이라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다 볼 수 있겠죠. 저 관운은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관운이 힘도 있거든요. 굉장히 저 관은 좋으니까, 저 기질은 저 관과 저 기질은 본인이 가지고 와서 평생도록 써면 가장 좋겠습니다. 중간에 깨지지 말으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기본되는 자리인데, 자, 그게 나중에 진로와 적성 내지 본인의 직업 내지 본인의 어떤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 개수가 재능, 재주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재주꾼, 내 능력을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능, 능력을 가지고 이 개수는 조상 쪽에서 저 관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저 관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충분히 저 관을 본인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재능이나 어떤 재주, 능력을 가지고 저 관을, 권력을 취하는데 쓸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이거는 별로 크게 선택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다른 쪽에 재물이 나와서면 재물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예체능이나 끼나 어떤 기술적이 나와서면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 조상과 관련돼서는 그쪽이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 관을 본인이 저 재능, 능력을 발휘가 쓰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저 관을 본인 걸 좀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타고난 어떤 능력, 재능, 어떤 끼, 이거 아울러 가지고 공부원이 추가되면 가장 좋아요.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추가되면은 저 관을 본인이 확실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수는 타고날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지만은 거기에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게 되면 저 관으로서 굉장히 출세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성운이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이성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죠. 저 사람이 굉장히 빨리 오죠. 그죠? 지금 애기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58년생 살았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남자 운도 있고 남편 복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재물과 물질, 돈에 대한 감각이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굉장히 감각도 있고 사가지 마인드, 재능도 잘 주어졌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재물도 강한 상태에서 관도 강하기 때문에 저 관이 살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해지니까 내가 관에 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 봉사만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개수가 보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항상 제가 했잖아요.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키면서 일복이 너무 많죠. 자, 일복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일복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관도 내 거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재물도 내 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누구를 도와줬다면은 결과가 엉뚱하게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실컷 돈벌이가 도와줬다면은 그게 결과가 거꾸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죽으라고 공부하시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을 갖춘 게 좋아요. 자, 내가 내공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재물이고 이 관이고 내 거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이나 재물에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가지고 인고의 노력으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고 또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나오는 기인들을 여러분 훈자로 많이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그 기인을 여러분의 훈자 부모로 모시면 가장 좋겠죠. 그죠?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원 라이센스 학문은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공부원이 주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 쪽에서 주어진 저 관과 잘 조화가 되고 잘 어울리거든요. 자, 잘 콜라보가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공부 학문은 라이센스 자격이 공부가 하면 할수록 관운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를 조금만 해가 시험을 봐도 시험이 척척 잘 되죠. 그죠? 관운이 좋으니까. 이거는 외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자,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 관에 조상 중에 주신 저 좋은 관을 본인 거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관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묵게 잘 살게 됩니다. 오직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에 매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겠네요. 자, 다음은 이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1일 때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근원이 풍족하고 풍부합니다. 자, 한마디로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것이 본인의 기본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조상 중에 관이 잘 좋았잖아요. 저 권력을 본인이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공분이 조금만 가미돼 버리면은 아주 금상첨화죠. 그러면 실력을 갖춘 능력을 갖춘 내공도 튼튼한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 관을 본인이 충분히 희롱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 겨울에 태어난 개수도 공부가 조금만 가미가 돼버리면 저 관을 본인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겨울에 태어난 개수도 별로 큰 여지가 없습니다. 저 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겠네요. 선택의 길이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요. 자, 이상과 같이 개수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개수의 내년에 운 안 먹고요. 내년에 애기니까 특징은 없고요. 내년에는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해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해인데 뭐 애기가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내년에 어머니가 이 애들 좀 많이 좀 챙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약간, 어머니가 좀 바빠지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내년에 어머니와 부친의 건강, 내년에 부모님의 쪽에 운이 좀 대체로 맡기는 해네요. 예, 그래서 이 부모님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586 개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저 문서는 사이비일 문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기회 솔깃한 정보나 소식은 듣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이상과 같이 개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개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